앞에서 데이터 잘 불러오셨나요? 데이터 잘 불러왔다면 우리 다음 작업 이어서 또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요.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저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되어 있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명령어들을 한번 먼저 써볼게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할 때도 실제 가장 처음부터 입력하는 명령어 순서와도 같아요. 데이터 우리 df라는 이름의 데이터를 불러왔죠. 근데 지금 우리 데이터 개수를 보잖아요. 15,000개, 10,000개 이상 되게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15만 개의 데이터가 지금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데이터를 우리 그 15만 개 데이터를 우리가 전부 다 하나하나 볼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점을 찍은 다음에 헤드라는 명령어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러면요, 이 내가 가진 데이터를 전부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데이터 프레임의 상단 5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헤드라는 명령어를 이용하면요. 근데 여기 괄호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5개가 기본값이고요. 원하는 만큼 숫자를 바꿔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개면 10개 또는 1개면 1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숫자를 넣으면 원하는 개수를 데이터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만큼의 개수를 보여줍니다. 이거를 실제로 많이 하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실질적으로 더 좋아하는 명령어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상단에 있는 걸 봤다면 반대도 가능해요. df에 테일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테일이라는 아이를 찍어 볼 건데 저는 테일이라는 아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왼쪽에 있는 번호가 데이터의 개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데이터 한 대충 15만 개 정도 있구나 라고 큰 틀을 파악할 수 있어요. 하나의 정보가 헤드보다 더 하나의 정보를 더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대충 데이터 이만큼 있구나. 근데 지금 보니까 데이터가 여기는 또 뭔가 0이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네. 위에서는 데이터가 잘 쌓여 있는데 아래로 갈수록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라는 이런 의심들을 조금씩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에 테일을 찍었을 때 데이터 하단 쪽에 오히려 문제가 있거나 뭔가 데이터 개수가 몇 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명령어를 먼저 찍어보는 거를 보통은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뭐가 정답이 있거나 이래야 됩니다 라는 건 아니에요. 둘 다 찍어보세요. 데이터 프레임 하단 5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실질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것을 봤을 때 그 다음 작업을 뭐냐면 df에 info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info. 내가 가진 데이터 프레임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요약해서. 그래서 하나씩 이 아이는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이 아이는 판다스가 가진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어떤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맨 윗줄을 읽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인지 인덱스라고 해서 데이터가 0번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번호까지 사용되고 있다. 우리 마지막 번호가 이렇게 되고 있죠. 데이터의 개수라고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번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개수가 저렇게 카운팅돼서 하나씩 쌓여 있다. 그 다음엔요. 여기 있는 컬럼이라는 이름이 있죠. 컬럼. 그래서 컬럼에는 우리 아까 사람으로 쳤을 때 어떤 사람의 이름, 그 다음에 나이, age, 그 다음에 뭐 어떤 주소, 어드레스, 뭐 이런 우리가 주제에 따라서 데이터를 쌓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그런 데이터 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걸 이제부터 컬럼이라고 할 거예요. 컬럼. 그리고 각 컬럼은 데이터 타입이 어떻게 쌓여 있는지 보는데 우리 데이터 타입 보니까 지금 뭐 0.0, 뭐 위에 보니까 숫자 1.0, 뭐 06 이런 식으로 소수점을 이용한 숫자 형태로 쌓여 있는데 그래서 파이썬 데이터 타입 중에 플롯, 소수점, 플롯 데이터 타입으로 쌓여 있다라는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3개, 플롯 데이터 타입으로 3개 되어 있고 이 메모리는 어느 정도 컴퓨터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런 전체 요약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용하고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것도 잘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도 주석을 달아주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전체 정보 요약해서 보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데이터가 조금
쌓아온 주제가 뭐 이름, 나이, 주소라는 걸로 기준으로 다시 빗대서 생각을 해봤을 때 세 개의 정보밖에 없잖아요. 데이터가 되게 조금만 모아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해서 정보를 봤을 때 크게 뭐가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여러분 여기 보면 쌓여있는 숫자 있죠. 숫자 이 세 개가 다 같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로그 데이터 쌓다 보면은 뭔가 데이터가 잘못 쌓여진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기 있는 숫자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숫자가 다르네? 왜 다르지? 여기 데이터 타입이 숫자여야 되는데 왜 숫자가 아닌 데이터 타입으로 들어가 있지? 이런 내가 어떤 다음 작업을 위한 힌트들을 여기서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정도만 지금은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이 쓰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describe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실행해 볼게요. describe라는 명령어는요. 먼저 쓰면은 어떤 수치 데이터들 있잖아요. 숫자로 된 데이터들에 한해서 통계 요약 정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축에 대한 데이터는요. 카운트 이런 정도만큼의 숫자 데이터들이 있고 평균은 이렇고요. 표준 편차는 4.9 이런 값을 가지고 있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1이고요. 중간값은 0.001 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요. 제일 큰 값은 8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중간에 25%에 해당하는 값은 이렇고요. 75%에 해당하는 값은 1.7 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전체 통계 요약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나중에 자주 활용하게 되니까 이런 명령어들이 있다라는 것을 잘 눈에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한 번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반복해서 잔소리하는 게 있는데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은요. 지금 보니까 테이블 형태 데이터라는 거 보니까 위에 어떤 제목 내가 수집하고 싶은 형태의 제목들을 적어줘요. 뭐 age, 어드레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름, 주소, 정보, 나이.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나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 하나, 너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 하나, 얘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 하나. 뭐 이렇게 하나씩 쌓여 있겠죠.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2차원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이제 판다스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한 줄 한 줄을 행이라고 하고 로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로를 그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세로 열 한 줄 한 줄을 컬럼이라고 합니다. 컬럼. 이렇게 로우와 컬럼이라는 작업 단계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 이것만 조금 해주세요. 상단에 있는 제목을 컬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에 있는 요 정보를 인덱스라고 합니다. 인덱스. 외우지 마세요. 그냥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거 한 번씩만 들어주세요. 컬럼. 잘 보세요. 컬럼 주제에 따라서 인덱스라는 값이 왼쪽에 쌓이게 되는데 우리 인포라는 데이터 아까 봤던 거 기준으로 다시 봐볼게요. 인포라는 걸 찍었을 때 인포 말고 위에서 눈으로 볼까요? 요 데이터 프레임 맨 위에 있는 게 컬럼이고요.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요 숫자 있잖아요. 숫자. 이걸 인덱스라고 합니다. 왜 인덱스냐면 여러분 여기 있는 번호를 일종의 사람으로 빗댔을 때 집 주소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나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집 주소가 필요하잖아요. 내 집 주소가 이거예요. 인덱스. 나라는 사람을 찾기 위한 어떤 인덱스. 그래서 여기를 찾아가면은 여기 한 행, 나라는 사람의 이름, 나이, 주소라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인덱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요 안에 가운데 담겨 있는 요 값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0.0 이런 것들을 값, 밸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 지금까지 위해서 멍 때렸어도 괜찮습니다. 하나, 진짜 제일 중요한 거. 데이터 프레임은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인덱스, 컬럼스, 밸류스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어랑 이 부위, 내가 작업하고 있는 요 공간이 어딘지를 나중에 뭐 계급이 올라갈수록, 티어가 올라갈수록 중요해지거든요. 요거 세 가지만 지금 기억해 주세요. 요거 세 가지만. 데이터 프레임은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맨 왼쪽에 인덱스, 집 주소, 맨 위에 있는 거는 어떤 데이터의 주제, 이름들, 컬럼, 그 안에 각각 자리에 맞게 담겨진 게 값들, 밸류,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요런 게 있다라는 것만. 그래서 있잖아요, 명령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데이터 프레임이 있죠. 내가 가진 데이터를 담아놓은 이름의 그릇, 거기서 점 컬럼스라고 이렇게 해볼까요? 점 컬럼스, 이렇게 해서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가진 컬럼에 대한 정보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컬럼 열 이름을 확인한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컬럼스가 있었으니까 밸류스도 한 번만. 그래서 안에 데이터 프레임 안에 담긴 값만 뽑아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행 인덱스를 확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있었던 게 주소 역할을 하는 인덱스라는 것도 하나 있었죠. 데이터 프레임에 인덱스 이렇게 출력을 해보시면요, 인덱스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제가 지금 위에 있는 거랑 바꿨었습니다. 여기 있는 게 데이터의 행 인덱스를 확인한 거고요. 위에 있는 밸류스가 데이터의 값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첫 번째 CSV 파일이라는 걸 불러 들어와서 판다스로 읽어오기에 대한 이제 첫 번째 작업 흐름인데, 여러분 혹시나 그리고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가 위에서 썼던 명령어는 괄호가 있었는데 여기는 왜 또 괄호가 없지? 라는 궁금증이 드시는 분들은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파이썬 문법적인 좀 내용인데요. 그냥 간략하게 괄호가 있으면 함수를 뜻하고요, 괄호가 없으면 변수를 뜻합니다. 요 정도만 지금 알고 있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괄호가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는지를 내가 조금 더 잘 알고 싶다라는 분들은 파이썬 문법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들이고요. 지금은 이런 문법적인 내용들, 그리고 뭔가 외워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저랑 한번 쭉 따라와 준다고만 생각을 하고 같이 재밌게 또 이어서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